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이 리트리가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믿고 그리고 이대로 제가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리트리가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리트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AI 스코어 차트만 있었어요. 여기는 빨간 색깔이 코인 시세를 나타냈고 이제 파란 색깔이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를 가지고 스코어 점수를 주죠. 예측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코어 차트는 추세를 내가 볼 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한 가지의 확률, 한 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가져간다면 늘 성장하지 않고 발전이 없겠죠. 그리고 확률도 많이 높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장착하고 또 이 한 가지와 또 한 가지가 모이면 두 가지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거기서 또 다른 기술이 하나 생기고 또 그 기술로 인해서 확률이 높아진다면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개를 많이 사용해서 확률을 점점 높여가면 좋겠죠. 그래서 AI 스코어 차트 이거 하나만 말고 지금은 회사가 이렇게 프리미엄 차트까지 개발되어서 이 확률을 점점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데 확률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이런 프리미엄 차트까지도 장착을 해서 사용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돈을 버는 거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고야 알람까지 되어서 나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비서 같은 역할을 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봐야 되잖아요. 제가 마케팅으로 이렇게 리트리를 알리러 가다 보면 그거 계속 봐야 되잖아.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른 본업도 하고 있어요. 본업도 하면서 틈틈이 이걸 보는 거지 실시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고야 알람 같은 경우에 이 알람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그때만 차트 열어서 제가 이거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비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보지 않고 이 알람이 울렸을 때만 시그널이 울렸을 때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고야 어플을 통해서 리트리가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프리미엄 차트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프리미엄 차트를 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조금 익힌 다음에 들어가서 보신다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 시그널에는 L과 S라는 여공어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는 차트 볼 줄 몰라. 그러는 분들은 이 L과 S 단어 두 개만 알아도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이 L은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이제 상승할 거예요. 라고 해서 롱. 그래서 L이라는 시그널이 뜨고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집니다. 하락합니다. 라고 해서 숏이라고 해서 S라는 알파벳이 뜹니다. 그래서 L은 상승, S는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 고야 RSI라고 해서 차트 아래 부분에 보면 파도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RSI라고 해서 매수세가 증가했어요. 또는 매도세가 증가했어요. 라고 알려져요. 매수세가 증가할 때는 붉은색으로 올라가고요. 자, 매도세가 증가했을 때는 초록색이 깊어져요. 그래서 그런 깊이를 보고 또 기준을 삼아서 시그널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LS 옆에 L2와 L3가 있어요. 자, 이 L2와 L3는 그냥 L만 있을 때보다 더 많이 길게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고 S2와 S3이 붙었을 때는 하단 하락이죠. 하락이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2가 뜨거나 L3가 떴을 경우에는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겠고요. S2가 떴을 때는 현물 하시는 분들은 빨리 파셔야 되겠죠. 많이 수익을 실현하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수익 다 챙기시고 나는 좀 물려있다 그런 분들은 더 손실이 커지기 전에 빨리
사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 L2와 S2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행보 구간에서는 시그널이 여기에도 적혀져 있죠. 단점으로는 행보 시에는 L2와 S2가 빨리 떴다가 또 L이 떴다가 조금 있으면 S2가 뜨고 또 조금 있으면 L2가 뜨고 또 조금 있으면 S2가 이렇게 빈번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이게 찐인지 가짜인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보일 때 L2, S2가 뜰 때는 잘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행보일 때는 제가 더 좋은 추세가 나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바뀐 다음에 저는 시드를 더 많이 투입하는 경우라서 시드도 하나의 코인으로 생각하고 시드를 많이 모아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 그 방향대로 한 발짝 늦더라도 그렇게 시세 따라 움직이는 편이라서 행보일 때는 적은 시드로 그리고 행보 시에 L2와 S2가 떴을 때는 조금 주의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L1과 S2가 떴을 때는 그러면 조금 짧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여기 LB와 SB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불난집에 기름을 넣으면 불이 더 활활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L이 뜨고 LB가 또 연속으로 떴다. 그러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해서 더 활활 탄다. 더 많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S가 뜨고 SB가 떴을 경우에는 어, 더 하락하는 곳에 부채질을 해서 더 하락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LB와 SB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로켓 시그널은 비트코인이 급상승하거나 급하락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라고 해서 이렇게 로켓 시그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시그널에 코인마다 이렇게 시그널이 나올 때는 그 코인이 상승한다, 그 코인이 하락한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급등 또는 급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알맞게 대응하세요라고 알려주는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초적인 건 배우셨고요. 요거는 제가 차트 보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초록색 밑에 하단에 초록색과 빨간색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L과 S라는 시그널이 발생이 돼요. 여기 밑에 있는 곳이 하단 RS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위에 있는 이렇게 차트 한 개 한 개 이렇게 있는 걸 캔들이라고 하죠. 이 차트 하나하나에 달려있는 이 기호들이 바로 캔들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 프리미엄 차트는요. 7가지의 보조 지표들이 있어요. 7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씩 살펴본다면 이렇게 고야 라인, 첫 번째는 고야 라인이 있는데 이 고야 라인 위에 캔들이 생성되었을 때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핑크 라인 아래에 캔들이 형성되었을 때는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핑크 라인이 정말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 핑크 라인이 이 캔들을 받쳐주는 지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위에서는 더 올라가지 못하도록 저항 역할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어서 여기를 쉽게 뚫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저항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거는 제가 그냥 PPT 보고 설명하는 것보다 바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로 화면 공유를 다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리트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자, 요렇게 알람을 구독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찾으셔가지고요. 여기 코인 전 점수, 현재 점수, 변동 점수가 있어요.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어, 자, 가장 상승한 것부터 해서 이렇게 주르륵 순서대로 나오고요. 한 번 더 누르면 가장 많이 하락한 순서대로 이렇게 또 나와요. 자, 그래서 가장 상승한 코인 또는 가장 많이 하락한 코인 위에 세 개를 위주로 조금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하락한 코인들은 이제 많은 지지 밑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그걸 보기 위해서 차트를 열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지 이게 계속 진행될 건지 멈출 건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맨 위에 거 하나, 둘, 세 개를 해서 관찰을 해서 이 점수만 보면 안 되시고 차트까지도 같이 열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마이너스 118점 이거는 스코어 점수라고 하고요. 밑에 0.0011 이거는 시세 가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시간마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지금 9시에는 이제 현재 점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밑에 여기 있는 거는 8시에 있었던 점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점수의 차이를 해서 이제 변동 점수라고 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18점 같은 경우에는 1점당 0.0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 118점은 한 0.4%가 조금 못 미치겠죠. 마이너스 4%, 약 마이너스 4% 정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3.4니까 약 1% 정도 떨어졌다,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 시간에 대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대장주의 비트코인을 먼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에 별이 있어요. 이 별을 누르시면 즐겨찾기로 해서 내가 원하는 코인 즐겨찾기 한 코인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즐겨찾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가 즐겨찾기를 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차트를 보려면 차트 즐겨찾기를 누르면 우리 스코어 차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코인이 조금 상승하겠네, 어떤 코인이 하락하겠네, 이거를 한눈에 쉽게 조금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있고, 여기는 시세는 빨간색이고, 예측선은 아래에 있죠. 그리고 점수를 여기 점을 하나씩 대면 1시간마다 이제 대형값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예전에는 여기는 파란 색깔이 아래에 있다고 해서, 이거 나중에 빨간 색깔이 이거 파란색 따라 내려올 거예요. 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는 그냥 점수를 보시면 앞 점수들이 155점, 163점, 173점, 183점. 그러면 여기는 약간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예측선이 밑에 있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점수를 봤을 때 점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조금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플 같은 경우도 자, 리플은 여기서 178점이었는데 예측선이 많이 떨어졌죠. 그랬더니 점수도 126점으로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은 또 약간 반등을 조금 올라가는 추세. 그런 식으로 추세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더리움도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 자, 27점, 34점 이렇게 하다가 점점 조금씩 떨어지고 지금 횡보를 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오늘 STX가 진짜 많이 상승했거든요. 어제요. 자, 여기 있을 때는 마이너스 34점이었던 게 위로 올라가니까 87점. 점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 점수가 많이 또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5점까지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같은 선에 있다고 해서 비슷하겠구나, 떨어지겠구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점수 차이로 조금 시세 변동을 조금 예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만 보지 마시고 점수도 조금 체크하셔가지고 추세가 이렇게 조금 바뀔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는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제가 프리미엄 차트 보는 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코인이 나오면요. 2일 차트로 무조건 세팅이 되어서 나와요. 거기서 지금 아마 이게 전산이 나중에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예전에는 1일, 2일, 3일, 6일, 7일까지도 나왔고요. 1주, 3주까지도 해서 길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기본 세팅은 2일차로 되어 있고요. 나는 장투하거나 아니면 긴 추세의 흐름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1주와 3주를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시면 도미넌스가 있어요. 이 도미넌스는 점유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점유율. 그러면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2.06%가 비트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럼 나머지 48%는 나머지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바가 점점 올라가거나 그리고 비트코인이 시장성이 되게 크고 거래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1%만 상승하더라도 크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어제만 해도 41%였는데 그제만 해도 41%였는데 42%. 그러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었다. 그러면 비트랑 같이 움직이는 코인들은 같이 따라서 상승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 1이 있어요. 여기는 비트를 포함한 모든 바이낸스에 있는 200개가 넘는 코인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20에서 마이너스 20 사이에는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보다 점수가 높아진다. 그러면 상승을 했다. 마이너스 20보다 떨어진다 하면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차트로 해서 예전 거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어제 CPI 발표 이후로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구나. 횡보하면서도 조금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고야 도미넌스 2는 1시간 동안에 우리 변동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의 변동량을 나타내는데 지금 여기 20과 24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거의 없는 횡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테더 도미넌스는 우리가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래소에 투자를 하지 않고 내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44.42%에서 내가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수치가 낮아지겠죠. 수치가 낮아지지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서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이 투자 금액이 비트코인에 들어가게 되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거고 이 금액이 비트의 점유량은 변화가 없는데 여기 고야 도미넌스의 숫자가 변동이 있다. 그러면 알트코인이 조금 많이 상승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도 며칠 전에 비해서 지금 현금 보유량이 조금 줄었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모두 다 지금 동시에 조금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자, 스코어 점수 같은 경우도 여기서 200점까지 올라왔던 점수들이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는 알겠어. 알겠어.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될 때를 볼 때는 프리미엄 차트를 보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언제 올라갈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번 1주 차트와 3주 차트도 한번 볼게요. 정말 추세가 많이 바뀌었는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조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자, 1주 차트에서도 마찬가지 조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예측선이 많이 올라가서 상승하는 추세로 변화가 되는지 3주 차트가 조금 확률이 스물스물 하면서 한 달 동안 거진 3주에서 4주 동안 있을 일인데 지금 당장 그렇게 가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않지만 그렇게 갈 확률들이 되게 높더라고요. 잘 맞더라고요. 3주 차트가. 그런데 3주 차트에서도 거진 여기 앞에서 예측해 놓은 부분까지 많이 도달했고요. 지금 세력들도 방향을 어디로 틀지를 조금 더 지금 더 좀 있어 봐야 될 것 같네요. 거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력들도 떻게 방향을 틀지를 아직까지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붙어 있는 시국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프리미엄 차트를 보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눕시다. 자, 프리미엄 차트는 아까 고야 라인 위에 있을 때는 상승. 그래서 어제 여기 RSI에 S가 뜨고 L이 뜨고 요 부분이 보이죠? 여기 빨간 색깔이 높아지면 이제 파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여기 S가 뜨면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L이 뜨면 이제는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해서 과매도 과매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L이 뜨고 LB가 뜨고 그러다가 이렇게 L3까지 떴어요. 자, L3가 뜨면 제가 더 길게 간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설명했을 때. 그래서 진짜 정말 길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S에 살짝 눌림목이 왔지만 코야 라인쯤까지 눌림목이 왔지만 다시 L이 뜨면서 이 L3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를 열었을 때 가장 끝에 있는 이 숫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끝에 숫자가 L3가 아니라 S2가 끝에 있었다. 그러면 S2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S2의 힘이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L3가 마지막에 있고 L3 같은 경우 3이기 때문에 더 길게 간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L이 뜨고 LB가 뜬다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추세를 볼 때는요. 저는 하이키나시를 이렇게 바꿔요. 자, 7번 버튼은 눌렀을 때, 누르지 않았을 때 잘 보세요. 누르지 않았을 때는 파랑, 빨강, 빨강, 파랑, 파랑, 빨강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면 상승하구나, 떨어지구나, 상승하구나 이게 너무 급격히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이키나시를 누르면 아까 빨강, 파랑, 빨강, 빨강, 파랑, 빨강, 빨강이었던 게 동일하게 같은 캔들로 나타내서 추세를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캔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이키나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이키나시에서도 여기 윗꼬리가 쭉쭉 당겨져 있어요. 윗꼬리가 올라가 있다는 거는 위로 당기는 힘이 세요. 위로 당기는 게 더 세기 때문에 더 많이 상승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윗꼬리도 높고 아랫꼬리도 있어요. 자, 윗꼬리 아랫꼬리가 같이 있을 때는 관망.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럴 경우에는 관망. 그럼 이 캔들도 관망. 여기 있는 이 캔들도 관망. 그러다가 밑에 꼬리가 점점 길어지면서 관망, 관망, 관망. 여기도 관망이죠. 여기는 약간씩 조정을 받고 있다가 관망하는 아주 캔들 몸통이 아주 짧아졌어요. 이럴 때는 정말 관망하셨다가 다음 시그널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되세요. 여기 관망이 나왔다가 다시 또 윗꼬리가 나왔죠. 자, 그리고 또 여기 관망, 관망, 관망 캔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제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들고 있다가 그 다음 캔들에 만약에 뭐 더 아래로 내려가는 이 고야 라인을 뚫는 캔들이 나왔다. 그때 되면 이제 조금 수익을 실현하거나 이제 매도할 준비를 하겠죠. 하지만 고야 라인 위에 있고 간망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때는 조금 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볼린저 밴더 캔들을 봤을 때, 볼린저 밴더를 누르면 이때도 추세를 좀 많이 알 수 있게 나타내 주거든요. 여기 상단 볼린저 밴더와 연두 색깔, 그러니까 초록 색깔인 하단 볼린저 밴더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렇게 볼린저 밴더가 이렇게 좁아져 있죠. 이 볼린저 밴더는 이 캔들들이 이 볼린저 밴드, 핑크 색깔과 초록 색깔 이 사이 안에서 움직이는 확률이 거진 90%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이 상단을 터치했을 경우에는 상승하는 힘이 세다. 그리고 여기에 볼린저 밴드를 삐져나왔잖아요. 그러면 아주 힘이 세가지고 이제 튀어나온 거예요. 자, 튀어나왔다가 자, 야, 들어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행보를 하거나 또 추세가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볼린저 밴드가 다시 좁아졌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행보를 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대로 자, 요런 구간도 다 보시면 자, 행보 구간이죠. 자, 여기도 행보 구간이고요. 여기는 상승을 했고요. 요런 부분도 정말 긴 행보를 했네요. 요런 부분 행보 구간. 자, 행보 구간에서는 L2, S3 뭐 요런 게 자주 나오고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S2가 나오고 S3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보 구간에서는 요런 시그널이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보면 하락했을 때는 연두 색깔 여기를 뚫고 내려가죠. 그리고 아래 꼬리가 정말 길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하락하는 힘이 세다. 그러다가 또 이 캔들아 야야 들어가 하면서 볼린저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추세가 횡보를 하거나 추세가 전환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가 상승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캔들들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행보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빼고 나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어, 이게 오르는지 내리는지 또는 내가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볼 때, 자, 2번 버튼을 누르면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자, 이동평균선도요, 시간마다 달라요. 시간마다 변동이 되거든요. 어, 여기는 하얀 색깔은 7일평선, 자, 노란 색깔은 20일평선, 빨간 색깔은 60일평선인데, 여기에서는 1시간 봉이죠. 우리가 1시간마다 캔들이 하나씩 생기니까요. 1시간인데, 이 1시간 동안에 7개의 캔들을 묶어서 이제 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1시간 봉 말고 30분 봉을 보는 사람이야. 그러면 30분 봉에서 7개의 캔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7일 동안, 그러니까 7일 평선이라고 해서 7일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7일 선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내가 보는 시간 봉마다 이 이동평균선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시간에 7개의 캔들과 20개의 캔들을 모아서 이제 선으로 나타낸 평균값이다. 평균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7일 평선, 여기 이렇게 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행보 구간에 많이 모이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가 끌어올릴지 아니면 끌어내릴지를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선이 3개 모였다가 이 하얀색 7일평선이 60일평선을 뚫고 이 하얀색 7일평선이 노란 색깔도 뚫고 빨간색 60일평선 뚫고 이렇게 캔들이 위에 올라갈 때는 어, 정배열이라고 하죠. 골든크로스. 그래서 7일평선 위에 캔들이 생성됐을 때는 상승하는 힘이 세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안심하고 계셨다가 이렇게 7일평선 밑으로 캔들이 조금씩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관찰을 하고 집중해야 되겠구나. 언제 팔아야 될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반대로 여기 하얀색 지리평선이 노란 색깔을 뚫고 여기 빨간색까지 떨어졌다. 요거는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해서 하락하는 추세로 보시면 돼요. 자, 요런 부분 있죠? 요렇게 선이 모였다가 하양이 노랑을 뚫고 빨간색까지 뚫었을 때 그리고 7일평선 밑으로 캔들이 많이 이렇게 생성되죠? 그러면 하락 추세다 하고 데드크로스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이 모이는 구간, 요런 모이는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냐? 그거는 5번 버튼을 누르면 쉽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며칠 전만 해도 5월 14일부터 여기 바이투라는 곳이 있었죠. 바이투라는 곳에서 사세요라고 알렸어요. 그 전에 바이원이 여기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바이원이 위로 올라갔지만 그 전에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바이투라는 부분이 바이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이원, 셀원, 셀투 여기 있는 이런 것들도 생물처럼 살아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원이 떴네 알람이 왔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몇 시간 전에는 바이원이 여기였는데 조금 있다 바이원이 떴네 하고 봤을 때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변동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알람이 떴을 때 셀의 위치도 한번 눈여겨서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5월 14일부터 여기 사세요라는 바이원이 알려졌죠. 그리고 LB도 뜨면서 이렇게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예약을 걸어 놓으셨던 분들은 지금 많이 수익이 나셨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파세요 하는 셀5라는 곳까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와져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여기 있는 저항을 뚫는다면 그 위에까지도 여기 선이 있는 곳까지도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상이 더 높은 지상이 있고 지하는 더 낮은 지하가 있다라는 거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위에서 셀 6보다 더 큰 셀은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나중에 여기를 뚫는다면 또 셀 7까지도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뚫기 위해서 조금 행보를 많이 하다가 뚫거나 아니면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는데 여기 뚫고 여기까지 뚫는다면 또 다른 셀 7까지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바이원이 밑에 생겼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가거나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4번 버튼은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을 때 여기 4번 버튼이 시그널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DU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방향 여기 밑에 보면 S가 있고 RSI에 S가 있고 L이 있잖아요. 여기 S와 L이 지금 마지막에 L이기 때문에 DU를 누르면 L만 나오는 시그널이 나오는데 아이고 S도 나오네요. 자, 이렇게 DU가 있을 때 같은 방향인 L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인 시그널만 모아서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 S2와 S3는 깜빡깜빡거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는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이걸 없애버리면 여기 SB 있던 동일하지 않는 거래량은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만 하게 되면 확률이 한 가지의 장치만 가지고 제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거 이것도 눌러보고 또 뭐 비비도 볼린저 밴드도 눌러보고 해서 이 조합들을 같이 했을 때 아 이거는 상승하는 힘이 세네 여기서 사면 되겠네 여기서 팔면 되겠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클릭을 한 번씩 해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 월드를 보여달라고 하셔서 제가 월드 월드가 며칠 전에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네, 월드 끝에 추세를 한번 보면요. 자, 8.6점이었다가 26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 이격이 또 벌어지고 외측선도 위에 있고 점수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신다면 이렇게 진짜 많이 떨어졌었죠. 현재 시점에서는 월드는 생각보다 추세를 많이 뚫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까 비트코인에 비하면 그리고 여기 맨 끝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떠 있는 제가 S2와 L2를 보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S2가 떴어요. 자, S2가 떴을 때 경우에는 빨리 파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가 행보 구간이라면 조금 다르게 또 판단될 수가 있죠. 그러면 행보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3번을 눌러볼게요. 자, 약간의 행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아리송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트를 보는 거예요. 클릭을 해서. 자, S2구 꼬리가 하이키나시 같은 경우에 밑꼬리가 지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하락할 것 같고요. 자, 이동평균선. 비비는 이제 빼볼게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일선을 맞고 내려갈 것 같아요. 60일평선을 뚫지를 못했어요. 62평선을 여기를 뚫었다면 추세가 바뀌면서 데드 클로스가 끝나면서 골든 클로스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맞고 떨어졌어요. 그쵸?
그런데 이 61평선을 뚫으러 월드코인도 계속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지를 누르면, 그쵸, 여기 지지에서 잡고 L2가 뜨고 S2가 뜨고 이렇게 반복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바이원에 여기 있는 지지를 뚫는다면 여기까지 내려갈 거고요. 뚫지 못한다면 여기서 계속 행보를 하다가 61평선을 뚫으러 갈 것 같아요. 아까 예측선에 올라갔잖아요. AI 그 스코어 차트가 여기서 올라갔기 때문에 스물스물 여기 행보를 하다가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트가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면 같이 떨어질 거고, 비트가 상승을 한다면 여기는 61평선을 뚫고 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바이의 지금 좁아져 있는 이 바이의 위치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바이를 뚫는다면 그 밑에 여기까지 내려갈 것 같고요. 아니면 몇 시간 여기를 반복하다가 62평선을 뚫으려고 역배열로 되려고 조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며칠 전만 해도 다른 코인들도 이렇게 61평선까지 왔다가 여기서 계속 긴 행보를 하다가 지금 추세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월드코인도 조금 그렇게 추세가 바뀌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지지 저항 그리는 방법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PPT 준비를 못해서요. 여기서 이걸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건 며칠 전에 제가 비트코인 캐시를 캡처를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한눈에 보이시죠? 여기 볼린저 밴드 많이 떨어졌어요. 볼린저 밴드 밑으로 캔들이 생성됐고 하단을 이렇게 터치하고 있죠. 그리고 7일 평선이 밑으로 완전 캔들이 생성되어 있어서 여기는 한눈에 봐도 하락하는 추세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대로 여기는 이제 볼린저 밴드 위쪽 상단을 뚫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상승을 하고 여기는 연두 색깔이 저는 5일평선이거든요. 5일평선 위에 캔들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아 이건 추세가 정말 상승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좁아진 구간 그렇죠? 여기 순대처럼 아직 좁아진 구간 이 구간은 행보 구간 그래서 엄청난 긴 행보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15분 봉이죠. 15분 봉일 때는 캔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1시간 봉에서 한번 볼게요. 1시간 봉에서는 자료 아까 여기 공유가 안 되었습니다.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쵸? 15분 자료 봉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만 보였기 때문에 아 사장님, 상승하겠구나 라고 보이는데 제가 1시간 봉으로 바꿨더니 옆에 있는 그 지난 과거가 보이죠.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 아 이거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떨어졌던 구간에 반 정도 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아 여기를 뚫으면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김경현 보실 수가 있어요. 사장님, 김경현 네. 사장님, 자료 공유 안 되고 있어요. 아, 네. 비트코인 캐시부터요. 네. 보이시나요? 네, 아,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볼린저 밴드 보이시죠? 제가 좀 볼린저 밴드 보일 때 설명할 때 조금 이런 그림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캡처를 해놓은 부분이었거든요. 여기에 하단 아래로 이제 떨어졌죠, 캔들이. 그래서 여기는 하락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볼린저 밴드를 뚫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승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순대처럼 이렇게 좁아져 있는 구간. 그래서 긴 행보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동 평균선을 참고할 때도요. 그냥 내가 15분 봉에서 봤을 때는 이만큼 많이 상승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좁게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1시간 봉으로 봤을 경우에 아까는 되게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전에 과거를 봤을 경우에 이제 과거를 보니까 이제 하락했던 부분에 반 정도밖에 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저는 미리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미리 조금 그려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때 상황에 맞게끔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내려가거나 아니면 또 더 올라갈 힘이 좀 더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4시간 봉을 봤을 때는 여기 긴 장대 보이죠? 긴 장대에서 이제 반 정도 왔구나. 그리고 여기 꼬리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부분에 이제 저항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항되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그려놓고 대응을 해요. 그래서 지지 저항 그리는 게 정말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리트리 여기 보면 시세가 나오잖아요. 지지와 저항.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미리 선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선을 만약에 미리 그려놨다면 월드에서 내가 거래하고 간다라는 곳에서 이 지지선을 그려놨다면 이 지지가 떨어지네, 지지에서 떨어지네, 그럼 여기까지 내가 더 기다려야지라는 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 선을 그려놓지 않고 그냥 본다면 떨어졌는지 말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내가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지지와 저항을 그려놓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세값들이 다 나오잖아요. 자세하게. 그래서 비슷하게 조금 마중하거나 비슷하게 해서 미리 선을 그려놓으시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정말 제가 거래하는 코인들은 예전에 과거 때부터 이런 선들이 정말 지저분하게 있어요. 저는 비트코인 캐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의 이게 거래한 흔적들이에요. 이런 흔적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가락 까딱해가지고 이 선을 그리는데 이 귀찮음을 이기지 못한다면 어떤 일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어요? 이 손가락만 까딱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인데 나의 조그마한 부지런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얻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귀찮지만 조금 부지런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 지지저항 그리는 방법을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는 업비트고요. 업비트에 가셔서 캔들을 터치를 해요. 이렇게 캔들을 터치하게 되면 도구 알림이라는 이제 기호가 나와요. 그러면 도구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도구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옆으로 그리는 지지선, 저항선을 그리는 옆으로 그리는 선이 있고요. 여기 있는 대각선으로 그리는 선이 있어요. 이 대각선, 사선으로 그리는 선은 추세선을 그릴 때 이거 사용하시거나 또는 삼각수렴 이런 걸 그릴 때 여기는 사선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지금 지지와 저항을 그릴 거면 앞에 있는 선을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선이 나와요. 자, 이 점선으로 나오는 선을 설정을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자, 이 설정에서는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선의 굵기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선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굵기는 한 번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굵기가 커졌다가 다시 또 작아졌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설정할 수가 있고요. 나는 가격으로 설정하고 싶다. 시세로 선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 가격에다가 내가 원하는 시세를 적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마지막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 확인까지 누르신 다음에는 저장 버튼까지 누르셔야 돼요.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나는 아직 선을 제대로 못 저장을 확인까지만 하고 선의 위치를 잘 못 잡았다 하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하면 선이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지지와 저항 그리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설명이 빠르기 때문에 요거 동영상으로 꼭 다시 돌려보기 하셔가지고 꼭 지지저항만큼은 그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선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선이 그려져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요, 알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알람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어, 여기 보시면 위에 종 모양이 있어요. 여기 종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자, 요런 차트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차트 입력을 누르세요. 차트 입력을 누르면 여기 차트 모양이 나오거든요. 차트 모양이 나오면서 도구 누르면 아까 또 눌렀던 우리 그 선들이 나와요. 지지저항 그리는 선이 나와요. 거기서 보면 시세를 이 선을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할 때마다 퍼센테이지가 바뀌거든요. 현재 가격에 대비해서 1%, 그러면 1% 되는 곳에다가 이 선을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럼 난 2%까지 먹을 거야. 그럼 2% 되는 곳에 이제 맞춰 놓거나 또는 하락했을 때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지지를 이제 그려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알람을 추가하게 되시면 이 차트에 맞게끔 선도 그려지고 차트에 맞게끔 알람이 또 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해 알람 말고도 이 업비트에서 알람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고해 알람도 들어오고 업비트 알람도 들어온다면 내가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도 되게 저는 도움이 돼서 1% 먹기, 2% 먹기 이런 거 할 때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팁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알람이 왔을 때 우리 지지 저항, 이제 지지가 아주 많이 떨어졌을 경우를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냥 많이 이렇게 1, 2, 3보다는 1, 2, 6 이런 게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초보자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해서 STX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찾았어요. 그래서 요만큼 수익이 났었거든요. 어, 요런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제가 캡처를 했어요. 지금 피스 네트워크, 피스도 좋은 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피스도 이렇게 떴길래 조금 걱정도 되더라고요. 혹시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1, 2, 3까지 왔는데 계속 밀리고 밀려서 6까지 왔다라는 거는 더 많이 떨어질 확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드를 많이 넣지 않고 그냥 조금만 넣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제가 그냥 어떤지 실험 삼아 조금 시드를 넣었었거든요. 적은 시드를. 그랬더니 어제 피스가 엄청 많이 펌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우리 알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하셔서 해봤으면 해서 제가 이거 그냥 하나 알려드리려고 음,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까지 나는 이제 캔들이랑 프리미엄 차트를 봤어. 자, 그러면 이제 진입해야 될 때, 자, 진입해야 될 때 보시면요. 지금 긴 양봉이 나온 경우가 지금 있죠. 지금 이렇게 코인들이 많이 올라간 것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요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진입하는 방법. L도 나오고 L3도 나오고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나는 또 시기를 놓쳤어. 그런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 양봉의 반을 분할하셔가지고 예약을 걸어놔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 6, 7, 8시간 시간 안에서 다시 이 자리까지 오더라고요. 다시 이 자리까지 왔다가 다시 셀 파세요라는 구간까지 가서 조금 분할로 파시고 조금 나머지 금액 가지고 더 지켜봐서 오르는지 내리는지 더 길게 홀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캔들이 이렇게 4개가 모였을 때 이럴 경우에 상승인 건 알겠는데 이때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는 요 캔들의 반 정도 자, 많이 상승해버렸다. 그러면 많이 상승해버렸을 때 할 때 진짜 요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지랑 많이 떨어지고 셀 가까이 왔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그냥 조금 더 패스를 하거나 그냥
지지랑 셀에 가까웠을 경우에, 셀과 가까워졌을 경우에는 저는 그냥 잘 진입하지 않거든요. 근데 추세가 지금은 조금 반등, 60일평선을 뚫고 이제 골든크로스로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셀에 왔더라도 조금은 시드를 조금 넣어서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처럼 비트코인처럼 바이원이 다시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위로 올라온 바이원에서 조금 기다려서 하거나 그런 식으로 너무 조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다시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쌍봉일 경우에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또 한 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쌍봉이라고 해서 더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쌍봉일 경우에는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쓰리봉까지 왔다. 그러면 마지막 쓰리봉은 세 번 왔다가 훅 떨어질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스택스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다행히 먹고 나왔지만 지금 쓰리봉까지 나오고 훅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것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쌍다운 나왔을 때가 찐으로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찍고 올라가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쌍다운 패턴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 하고의 강의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할게요. 네, 질문 없으시면 너무 강의를 잘한 걸로 어, 하고, 네, 저하고는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어, 선물 거래했을 때 지지저항 그리는 방법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하고 6.4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강하나요님. 고생하셨습니다.